안녕하십니까. 만수북초등학교 교무부장하고 있는 박은미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생태 시민성 소양과 창업 마인드 신장이라는 것입니다. 생태 전환 교육을 많이 했는데 또 많이 중복되거나 그러는 부분이 있을까봐 매번 발표할 때 좀 더 다른 내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창업 마인드 진로 쪽이랑 관련 지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생태전환 교육을 할 때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갖기,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 학급에서는 어떤 실천을 하고, 또 각지에서 어린이들이 또 이런 것과 관련된 직접 창업을 하는 어린이들도 있다는 것을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굉장히 경제 면에서도 핫한 ESG 경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또는 주변 선생님들과 함께 소비자로서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도 일종의 생태 전환 교육의 한 차원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산, 섬, 바다가 된 쓰레기는 갈 곳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분리배출하는 그 날짜만 되더라도 굉장히 한 가정에서도 많은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종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병이라든가 캔 이런 것도 물론 분류를 하지만 그렇게 나오는 것도 많고,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나가는 쓰레기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또 분리하여 배출하지 않으면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건데, 한 가정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모이면 또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생들과 같이 보면서 산처럼 쌓여가는 쓰레기, 그리고 또 아예 섬이 되어버린 바다 쓰레기, 이런 것도 있는 그 사이트를 보면서 좀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스 웨이스트 실천이라고 하여서 이제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인데요. 아예 제로 웨이스트면 더욱 좋겠지만 솔직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쓰레기가 아예 안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바구니를 이용하거나 그런다 하더라도 줄일 수는 있지만 물건 하나하나의 포장이 또 개별 표장이 돼 있고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쓰레기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면, 이제 불필요한 물건을 거절하기, 그리고 집에 들이거나 그러지도 않도록 하지만 불필요한 물건 같은 걸 거절하고, 물건을 한번 사면은 좀 오랫동안 사용하기, 그리고 물건을 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그리고 분리배출 잘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물건을 또 한 번이라도 더 재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업 중에서 해봤던 것 중에 예를 들자면 레스 웨스트 수업 사례인데요. 여름이라 음료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그 카페나 이런 데서 주는 테이크아웃 포장용 그 플라스틱 음료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요거를 세척해서 화분으로도 쓸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이제 이 속에다가 식물 기르기를 하는 건데요. 식물만 기를 수도 있고, 또 이 속에 물 속에서 잘 사는 구피라는 작은 물고기도 집어넣어서요. 그 비바리움 같은 것을 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도 수생식물로도 잘 키우고, 그리고 물고기도 키우면서 물고기의 그 배설물이나 이런 게 또 양분이 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피가 또 번식력이 좋아서요. 저학년 친구들도 굉장히 흥미를 갖고 집중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1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같이 했었던 겁니다. 꼭 물고기를 집어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음료수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도 수생식물을 기를 수가 있는데요. 그 페트병 같은 곳을 구멍을 뚫어서 물을 채운 다음에 넣을 수도 있고, 위에 그 병막에 있는 부분을 모루를 이용해서 묶으면은 꼭 어디에 올려놓지 않더라도 벽에 거는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키우고 있다가 이런 수생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흙에다가 옮겨서 나중에 분갈이 차원에서도 옮겨 심어도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학급
학생들과 함께 원예 체험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다육이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잖아요. 다육이가 웬만해서 잘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육이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다육이 그 화분을 원예 체험을 할 때 좋은 점이요. 화분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제 구멍을 뚫거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건조한 곳에서 원래 살기 때문에 물을 가끔씩만 줘야 되는 거라서 이 밑이 화분 구멍처럼 없어도 되는 그냥 막혀 있는 그릇이어도 괜찮답니다. 그래서 원예 체험을 할 때 굳이 그 화분을 사지 않아도 저희가 안 쓰는 집안에서 굴러다니는 뭐 그릇이라든가 이가 나가서 못 쓰게 된 그릇이라든가 컵이라든가 좀 질려서 안 쓰는 그런 그릇이 있다면 그거를 화분으로 쓰자고 해서 일단 화분값을 좀 절약할 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일종의 플라스틱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게 그 컵이라든가 그릇이 모아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다 심고 났을 때도 오히려 다 각양각색이 된 모습들이 훨씬 더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멍 뚫는 그런 부담 없이 그릇도 그냥 안 쓰는 그릇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훨씬 더 좀 의미가 있고 화분으로서도 미적으로도 훨씬 더 예쁩니다. 그래서 밑에 좀 굵은 그런 뭐 그 흙을 좀 그 돌멩이를 좀 깔아주고 그 위에 좀 더 작은 마서도 같은 거를 넣어준 다음에 다육이 모종을 좀 심어주고 하면은 어, 밑이 뚫리지 않은 그릇도 이렇게 좋은 화분으로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분값을 절약하면요 한 번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한 두 번 정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활동으로 또 많이들 하고 있는 나눔 장터라든가 그런 것도 물건을 다시 쓰고 아껴 쓰고 바꿔 쓰는 차원에서 이제 생태전환 교육의 일환으로 하는데 뭐 실제 돈을 쓰는 경우도 있고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임시 화폐 쿠폰을 이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내놔서 파는 경험도 해보고 또 그 물건이 다시 물건으로서의 쓰임새, 생명을 또 받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뭐 많이 완화가 됐지만 코로나 때 이제 저희 아이들 마스크도 쓰고 좀 개인 물품 같은 거 쓰도록 하니까 물 같은 것도 급수대에서 같이 못 먹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개인 물을 준비해서 다니는데 항상 그 일회용 페트병, 생수병에다가 물을 담아오고 그 쓰레기가 자주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텀블러를 만들어서 쓰자고 해서 텀블러를 만드는데 요거 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백을 그 텀블러에 넣게 되는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개성을 살려서 색칠을 해서 꾸며서 요거를 이렇게 일회용 물병 가지고 다니지 말고 텀블러 이용해서 계속 재사용하자라는 취지로 한 겁니다. 요 작품들 예시로 보여드리는 작품은 이제 작년에 1학년 학생들과 같이 꾸며서 만들었던 겁니다. 일단은 물병도 물병이지만요. 아이들이 거는 가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같이 공부를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이걸 수업을 하면서 알게 되고 모르던 것도 알게 되고 그랬는데 물론 예전에 당연히 플라스틱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플라스틱은 왜 만들어졌을까? 플라스틱은 왜 생겼을까? 부패라는 것은 굉장히 아이들도 뭐 그 좀 하기 싫어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면 좋고 안 하면은 또 안 한다고 불이익 없고 하는 과제인데 그래서 플라스틱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짧은 영상을 하나 그 링크를 걸어주고 이거에 대한 퀴즈를 내는 학습지 같은 거를 주말 선택과제로 보여줍니다. 참고로 원래는 이 당구라는 스포츠 때문에요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건데 그 당구 공이 그 코끼리 상아로 만들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족 스포츠여서 상아가 굉장히 비싸니까 돈 굉장히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귀족 스포츠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그 당구 관련 업체에서 이거를 좀 더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그 비싼 상아 대신 다른 새로운 신물질을 당구공으로 만들 수 없을까 해갖고 그거를 만들어주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주겠다 해서 광고를 냈대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 새로운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시도하다가 그래서 나온 것이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근데 상아만큼 단단하지는 못했대요. 좀 깨지고 뭐 그렇게 됐는데 그러나 뭐 포스트잇 같이
그게 오히려 뭐 당구공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경테나 뭐 피아노 건반, 뭐 단추라든가 굉장히 많은 그 물건의 용도로 플라스틱이 사용하게 된 계기랍니다. 그래서 그 당구공 만드느라고 뭐 그 코끼리 상아 때문에 코끼리들이 멸종 위기에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요 플라스틱이 개발된 것 때문에 이 코끼리 멸종이나 이런 걸 좀 막을 수가 있었답니다. 오히려 뭐 나중에 좀 지금 현재로는 당구라는 스포츠가 귀족 스포츠라고는 하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였으나 문제는 이 플라스틱이 썩지 않는다는 거죠. 매일매일 저희가 쓰는 그 칫솔도 플라스틱으로 대부분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플라스틱, 뭐 예를 들면 플라스틱 칫솔 같은 것도 썩은 게 없다고 합니다. 다 남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바다 생물들이 구분을 못하고 이런 거 비닐이든 플라스틱이든 이런 걸 마구 먹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쓰레기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선택 과제를 하다 보면 아이들, 학생들도 하게 되지만 부모님의 협조라든가 도움이 필요하게 되니까 관심을 가지시게 돼서 같이 뭐 산책을 하거나 그럴 때 이 숙제 때문에도 같이 동참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선택 과제로 줍깅이라고 해서 플로깅 실천을 하는 것을 과제로 한번 내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운동 차원에서도 훨씬 더 좋은 게, 달리거나 걸을 때 일정한 속도로 계속하는 것보다 빠르게 걸었다가 느리게 걸었다가 이게 변화를 주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줍깅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jut을 내면 뭐 숙이거나 그런 활동이 있어야 되고 속도도 좀 달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운동 효과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작년에 학급에 있었던 외국인 학생, 다문화 학생인데 아버님이 또 협조를 해주셔서 같이 이 학생이 플로깅하는 모습도 같이 찍어주시고 아이들도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헐적으로 집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일주일에 많은 그 재활용품이 나오는가, 뭐 분리배출하는 그 역할을 부모님과 함께 동참을 해봐라 해서 본인 스스로 분리배출을 좀 하는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실에도 분리배출함이 있지만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쓰레기통에다가 뭐 종이 그대로 버리거나 아니면 종이와 비닐을 굉장히 구분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가 해봐야 알고 우리 집에서 얼마나 많은 재활용품이나 쓰레기가 나오는지 체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꾸준히 열심히 동참을 했고요. 그리고 선택까지를 해오면은 뭐 안 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지만은 해오면 기특하다 해서 칭찬 선물을 주는데, 칭찬 선물도 뭔가 좀그 생태전환 교육상 의미가 있는 물건을 선물로 줘야 되겠다 싶어서 대나무 칫솔이라던가 천연 수세미, 그리고 일회용 빨대가 아닌 여러 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스텐 빨대를 선물로 주기도 하였습니다. 스텐 빨대 같은 경우에는 그 세척을 할 때 속에까지 깨끗하게 세척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세척 솔이 포함된 물건으로 케이스까지 포함된 것으로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연 수세미 같은 거를 사용해 보신 분들도,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처음에는 제가 오른쪽에 지금 이렇게 옥수수처럼 이렇게 긴 원통형으로 샀었는데요. 왜 이렇게 수세미가 딱딱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많이 몰라서 그랬더라고요. 부드럽고 얇고 그런 천연 수세미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굉장히 끓는 물에 좀 담가 놓고 해야지 좀 부들부들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쓰고서 버렸을 때 이 천연 수세미는 썩게 되겠죠. 그리고 대나무 칫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많이 가격도 저렴해졌고요. 어린이용도 있고 그런데 특히 대나무 칫솔 같은 경우에는 소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오히려 칫솔무가 좁고 뭐 이래서 어른들 치아 건강에도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 중에서도 버섯 키우기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 업체가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서 버섯 재배 키트를 만드는 업체였고, 공문이 한번 쫙 왔었는데 40%나 학교에다가는 세일을 해서 보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인이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시는데 커피 찌꺼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연필이라든가 다른 그 건축 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이 되게 좋은 거름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 중에서도 이제 버섯을 기르는 경험을 한번 해보게 하기 위하여 학생들별로 이제 그 버섯 재배 키트를 하나씩 다 샀어요. 사서 이렇게 교실 뒤에다가 놨는데
처음에는 반응이 별로 없다가 얘가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은 정말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선반 위에 보면 하얀 가루 같은 게 있잖아요. 요게 포자입니다. 포자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좀 매일 아침 닦아줘야 되고요. 많이 크면은 그냥 그 키트째로 아이들이 들고 갑니다. 들고 가서 이제 자기가 키운 버섯이라고 해서 요리를 같이 해 먹었으면 이제 요리 음식을 이제 인증샷을 찍어서 과제로 이제 올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져간 학생들이 집에서 반찬으로 해서 먹은 음식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요 키트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사용해갖고 버섯을 또 키울 수도 있고, 더 이상 안 키우겠다 했을 때는 이거를 다 부셔서 화분에 거름으로 주면은 쓰레기를 최소화하면서 일종의 마지막까지도 거름으로 한 번 더 쓰고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많이 그 수업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되었는데 좀 몇 년 된 사이트긴 한데 미국에 미국 나이로 3살이죠. 3살부터 CEO가 된 그때 당시로는 8살인 라이언이라는 아이에 대한 그런 동영상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린 아이가 CEO가 됐는가 하면은 이 재활용 업체를 자기가 운영하게 된 거예요. 그 바닷가 근처에 사는 아이인데 거기 바닷가에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라든가 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굴러다니니까 위험하고 보기에도 안 좋고 해서 이런 것을 주워서 자기가 사는 그 바닷가 마을을 깨끗이 하는데, 저희도 있지만 그 빈병이라든가 이런 거 보증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재활용품 보증금 환급 제도를 이용해서 이 아이가 아예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해갖고 어린 학생이면서 동시에 CEO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잠시만 반짝해서 한 게 아니라 만 3살 때부터 해서 꾸준히 계속 해왔대요. 잠깐만 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처음에 이런 거를 가져다가 주면은 거기에 보증금으로 바꿔준다 이런 걸 알려주기도 했고, 얘가 이걸 하고 싶다고 하니까 창업을 할 수 있게 좀 지지를 해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라이언의 그 직원으로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 또래의 아이들, 다른 친구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기도 하면서요. 캠페인도 같이 하면서 그 또래 아이들도 같이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입도 아르바이트처럼 얻는 겁니다. 그 아버지도 제가 어린 아이니까 저렇게 몇 번 하다가 말겠지라고 했는데, 제일 무서운 게 또 꾸준히 계속한다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꾸준히 계속해서 되게 막 지속적인 계속 수입을 올리고 있고, 이 어린아이가 이런 거를 한다는 것이 되게 기특해서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유명한 토크쇼나 이런 데도 막 나가게 되고 상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 유명세를 얻게 돼서 이 아이가 지금 아이들이 그 직원들한테도 입혀놓은 것인데, 이게 굿즈로 온라인 판매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재활용 업체였긴 한데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파생 상품으로 이렇게 자기 유명세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은 아빠 빼고는 다 동네에 있는 같은 또래의 어린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를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이게 가능할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부나 하지라고 그냥 어떤 아이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냥 싹을 죽인다고 할까?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좀 부러운 면이 있었고요. 아이디어라든가 의지를 지지해주는 어른이나 그런 것을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된다면은 어릴 때부터 이런 거를 계속 발전을 시켜서 계속 성인이 된 다음에까지도 이어지면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인터뷰 중에서 보면은 이제 그 바다 코끼리 코 속에 그 플라스틱 빨대가 박혀 있어서 이걸 빼내는데 막 피도 나고 거북이가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 위엔 자기는 그런 거 플라스틱 빨대 쓰면 안 되겠다, 또 썩는 종이 빨대만 쓰겠다 이런 걸 다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당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학교가 다 정상적이지 못했잖아요. 그때 코로나 상황 때 CEO로 변신한 또 다른 청소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때 요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그러는 대신 이제 친환경 배달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이용해서 배달을 해주고 하는데 또래 아이들을 또 친구들을 직원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 자동차가 아닌 그 자기들이 늘 타고 다니는 그 자전거를 이용해서 배달을 하고 또래도 고용하고, 그리고 요 밑에에 있는 것은 그 장바구니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장바구니가 그냥 그 에코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장바구니의 디자인이나 문구 같은 거를 그 마을의 상점을 홍보하는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그 상점에 광고비도 받고, 그리고 비닐봉지 쓰지 않게 하면서 그 장바구니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이것을 이 아이가 어린 그 청소년들이 창업을 해갖고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어릴 때도 너네들 또래도 이런 걸 하고 있어라고 이제 말해주면서 경제 교육 측면에서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서 ESG 경영이라는 걸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그 ESG 경영이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뜻하는 말로, 친환경 그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조하고, 기업 가치 평가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무조건 이윤만을 추구하는 그런 업체라든가 이런 거는 무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좀 배제를 하거나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반드시 이제 ESG 경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실천을 하고, 그래야 이제 거래가 되고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저도 몰랐다가 알게 된 건데, 쓰레기로 명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다고 이제 소개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그 소비더머니라는 그 유튜브 사이트예요. 여기 보면은 그 소비더머니라는 유튜브 사이트가 뭐 우리나라 어떤 재벌의 흥망성쇠라든가, 어떻게 해서 재벌이 되었다, 어떻게 해서 재벌인데 재벌도 망하게 된다, 이런 것도 알려주는데, 그 중에 저희 또 관심을 끈 것이 이 쓰레기로 명품을 만드는 프라이탁이라는 기업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가방들이 이 업체 그 제품들인데요,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이 형제들이 원래 이 전공이 아니었는데 어릴 때, 역시 학생일 때 학교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대요. 수업을 했대요. 근데 마침 그 당시 부모님은 차가 낡아서 새 차로 이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형제들은 학교에서 우리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동차는 그 지구 온난화를 더 부추기고 안 좋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자전거 타고 다니자라고 하면서 새 차 사는 거에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대단한 것이 또 그 부모님이 이 형제들의 의견을 존중하여서 그러자라고 했대요. 그리고 그 이 화면에 보시면은 그 트럭의 방수포라는 게 있잖아요. 물건 흩날리거나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씌우는 그 방수포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들고 다니려고 가방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제 이 방수포가 오래되고 낡고 하니까 일단은 뭔가를 만들려면 좀 세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세척되는 물 같은 경우도 빗물을 이용해서 만들고 해서, 요 똑같은 디자인, 단순한 디자인이나 하더라도 이게 오래되고 색이 바래고 막 오염되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 무늬라든가 그런 것이 단 하나도 똑같은 무늬가 없이 다 좀 개성 있게 생긴 가방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여기에 뭐 노트북이나 뭔가를 들고 다니고 했을 때도 젖으면은 좀 곤란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 그 가방 뭐 부럽다고 하면서 자기한테도 만들어서 팔아라 이런 식으로 되다가, 어쩌다 보니 이 사람들이 원래 전공이 아닌 이 가방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탁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비슷한 걸로 이제 요즘에도 굉장히 그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 장바구니를 보고 있는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죠. 바쿠백이라는 건데요, 인터넷으로 치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앞에 나왔었던 프라이탁도 그렇고 이 바쿠백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회사가 적극적으로 뭐 홍보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셀럽들이, 연예인들이나 그런 셀럽들이, 그 사람들이 먼저 들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저게 뭐지 뭐지 하면서 사람들이 따라서 사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하나의 유행처럼 저 되게 알록달록하고 저런 가방이 좀 사이즈별로 되게 많이 판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패션 아이템처럼 돼서 또 가볍고요. 그래갖고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하는데, 비닐봉지라든가 그냥 금방 쓰고 쓰레기 나오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사이클링으로
한국에서도 또 폐 마스크 활용한 무선 핸드폰 충전기 만드는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코로나 때 마스크 굉장히 많이 써서 일회용품 그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게 참 안타깝다 해갖고 그거를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없을까 해서 만든 것이 3분 안에 이 폐마스크를 이용해서 무선 핸드폰 충전기를 만드는 기업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이용한 업체가 있는데요. 저희 그 웨딩드레스라는 거 굉장히 고가라는 거 그리고 그 고급 원단을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뭐 사는 경우도 되게 그 억대를 호가하는 웨딩드레스도 있고 굉장히 비싼데 빌려서 입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4번 입으면 버려지는 되게 비싼 쓰레기가 된다고 합니다. 4번 입으면. 그러니까 마냥 계속 대여해서 입을 때 그 여러 번 할 수는 없나 봐요. 근데 그렇게 비싼 드레스를 4번만 입고서 이제 버려지는데 그러면 이 비싼 쓰레기가 참 아깝다. 그래서 이 그 웨딩드레스 그 버려지는 웨딩드레스를 이용해서 다른 그런 파우치라든가 가방을 만드는 이 업체입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 그 제주도 해녀라든가 그 해녀복들 고무로 만든 그런 것도 그 쓰레기도 또 재활용해서 버려지는 해녀복으로 그 이렇게 검은 거는 그 해녀복으로 만든 건데요. 그런 걸로 만드는 업체도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마스크를 이용해서 23살짜리 대학생이 이거를 이제 압축해서 그 이렇게 등받이 없는 의자를 바로 뚝딱 만들 수 있는 것도 만들었다고 하고요. 아까 그 방수포를 이용한 가방처럼 비슷하게 그 많이 버려지는 이런 현수막을 이용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뭐 지갑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리사이클링 차원에서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걸로 데코 시트라든가 이런 건축 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만드는 기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뭐 쓰레기나 다른 거 말고 옷을 뭐 헌옷함에 버리거나 그러면 저희가 쓰레기를 버렸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 저희가 배출하는 많은 옷이 대부분은 다 쓰레기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잘 썩지도 않아서 이것도 굉장히 큰 골칫거리인데요. 야생 동물들이 또 이게 풀인지 섬유인지도 모르고 그걸 막 또 씹어 먹고 이래서 문제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외국에서 이렇게 옷 기부를 받아서 재활용하는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천연 섬유도 있고 아닌 섬유도 있는데 이렇게 유술 기부를 하면은 천연 섬유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하면 좋잖아요. 모직 같은 경우에는 모직을 얻기 위해서 또 양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양 키우면서 발생하는 뭐 수질 오염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을 텐데 그 모직을 재활용하면은 동물 복지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섬유의 종류와 그 색깔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분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다른 섬유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미래를 위한 친환경 소비를 강조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소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분리배출할 때 제대로 하려면은 생수병을 그냥 다 먹었다고 그냥 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라벨 같은 것도 다 떼어야 되잖아요. 근데 라벨 떼는 것이 굉장히 귀찮고 왜 이렇게 세게 붙였나 해갖고 투덜투덜하고 소비자가 싫어하니까 기업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라벨 생수라든가 하더라도 최대한 뭐 비닐 쓰레기라도 조금 덜 나오게 만들어지고 연필 같은 경우도 그냥 나무라든가 이런 것만 아니고 요거 많이 보셨죠? 폐신문지를 이용해서 연필을 만든 재활용품 이용한 문구 용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또 여기서 많이 소개해 드렸던 그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그런 공유 주소도 나중에 함께 필요하신 분 해서 그 주소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